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릴 것, 왜 사람들이 대기업 그러는지 뭐 그거 제 삶을 통해 가지고 습득했다고 해야 되나, 이해한, 왜 대기업에 가야 되나, 큰데 가야 되냐라는 걸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저 어제 저 쇼츠에선가 하나 뭐 이제 유시민 의원이 용해인 의원한테 그런 말합니다. 진짜 큰 거를 하고 싶으면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라. 작은 데 가서 그걸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아라. 뭐 그걸 듣고 이제 그 말만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뭐 공감을 하시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던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첫 직장이 현대석유화학이었습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요즘 뭐 시택인가 뭐 그렇게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걸로 남아 있고, 당시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들어갔다가 퇴사를 금방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법정 관리 상태였었고요. 그러고 되게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 근처 이제 있던 현대석유화학이 있었고, 그리고 옆에 삼성종합화학이었었고, 옆에 현대정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급여가 연봉 2천만 원이었는데요. 당시는 꽤 타 지역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현대 정유가 약 한 2,500만 원 정도였고, 삼성종합화학이 한 2,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거 지금은 적어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거 되게 많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가 되니까 이게 안 좋아 보여요. 그러고 이제 당시 이제 어릴 때는 꿈이 크지 않습니까? 커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대구에서 공부해서 서울에 갔는데 다시 촌동네 그 서산에 서산 분들 비하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제 있던 데랑 비교를 하니까 비교 평가가 되는 거예요. 비교 평가. 절대 평가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절대 평가가 되는 거죠. 숫자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탑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사실을 숫자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죠. 그러고 15년, 20년 일해가지고 이사 다신 분들도 어디 가서 공장장한테 겁내 깨지고 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것도 당시 신입사원으로 따졌을 때는 상위 5% 안짝입니다. 당시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 기계공학과 입학 정원이 280명이었는데 당시 뭐 IMF다 뭐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뭐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었냐고, 뭐 학점이 2.0만 넘어라 그러면 당시는 이제 그때 당시는 제일 뭐 좋다는 건 아니고 제일 안 좋은 데가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는 데였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이제 막 버스로 돼가지고 공장 견학을 시켜줍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버스 대절하고 밤에 술 먹이고, 그러니까 버스 한 서너 대 가면 한 200명 정도, 200에서 250명 정도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술을 먹입니다. 대학생들 술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 비용이 적지 않은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공장 견학 다 하고 인사팀 팀장급이었겠죠. 이제 그것도 뭐 그때야 뭐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자, 저희가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장소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거랑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만 넘으면 대학교 3학년부터 그 저기 뭐죠? 그 학비랑 뭐 용돈까지 다 받고 있어서 학부생이었어요. 학부생.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경제가 막 발전하고 부흥할 때는 이 정도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양대라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로는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상이 있어도 쉽게 보였죠. 근데 저기 그러니까 놀았죠. 이거 세상 쉽구나. 그러고 저도 이제 나태해졌습니다. 학사 경고를 두 번을 받았고요. 한 번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를 갔고요. 군대를 가서 저기 복학해서 한 학기를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9학기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한양대에서 나름 이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다.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낸 장학금도 한 번도 안 받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서기학을 입사를 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안 좋은 대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마구마구 뭐 이 이후에는 뭐 저 국내에서 이 다음에 어디 갔더라? 창업을 한번 했었었고요. 창업을 뭐 제 돈 가지고 아니고 창업 멤버로 들어가서 그 시기 합니다. 그러고 창업을 창업을 한번 했었고 요거랑 아시는 분은 아실 거니까 핫토이라는 저기 피규어 관련된 업체였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있었고 창업 멤버로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 하다가 또 불경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사 안 돼가지고 이제 저도 그때는 또 제 발로 나왔죠. 아직은 젊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와서 뭐 했냐? 그러고 나서는 다단계 방문 판매 제 돈은 안 들어갔죠. 그러고 레고 에듀케이션 센터는 유치부 선생님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프랜차이즈라 가지고 실제로 돈도 얼마 안 되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유치부 선생님들 하시는 노고에 비해서 급여는 이 바닥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그렇게 할 바에 대구 내려와서 삼촌 일 배워라. 그래서 삼촌이 운영하는 협력사 그 건설 단종업체에 다닙니다. 여기서 실제로 대구 아파트 한 73년 정도 있었는데 한 100여 개 공사를 수행을 합니다. 한꺼번에 한 30개, 한꺼번에 한 15개에서 20개 현장을 다 커버를 하고 다니죠. 대구 시내는 이게 가능합니다. 당시만 해도 대구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서 끝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맥시멈 20분 정도만 걸렸걸요. 물론 이거는 2004년도에서 7년도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그리고 증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시 고백하겠습니다. 자백도 법적 효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시내에서 100여 킬로미터 이상 주행을 하고 다니면 이 정도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분 걸려서 현장 가서 한 소장 만나서 얘기하고 현재 상황 필요 얘기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15개에서 20개 현장을 관리를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여 개 건설을 하나 하다 보니 이거는 실제로 하나하나가 다 지금 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프로시저는 똑같습니다. 그 캐시플로우도 다 똑같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하던 일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대구를 계속 주말 부부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유통사, 서울에 있는 유통사에 입사를 합니다. 수입 유통이었거든요. 수입 유통사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내 물류 수입 통관 그러고 이제 하여튼 이제 대리점에다 물건을 뿌리는 거라서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요 사업이 망가라지면서 이제 첫 해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앙골라를 갔고요. 여기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채석장에서 생산 관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앙골라에서 남아공애랑 얘기하면서 영어하고 앙골라가 포르투갈어를 해서 애들한테 작업 지시를 하려면 포르투갈을 해야 되니까 했고 그리고 같이 있던 기능공들은 중국인들이라서 중국어까지 이제 영어는 당시에 하여튼 요즘 오픽으로 따지면 한 IM2 정도는 됐을 것 같고요. 포르투갈어는 중국어는 그냥 비기너 정도. 비기너 초급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이 되니까 그리고 당시 하던 이제 사업이 벡텔에다가 이제
도로 기층제라고 골재를 납품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걔네들이 뭐 터미네이션 하면서 이제 하던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죠. 그래서 하던 거 이제 던져주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귀국. 이거 말이 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한다고 뭐 취업이 되겠습니까? 내 잡 서치를 하는 뭐 개념 하다가 보니까 뭐죠? 헤드헌터 내가 내 자리를 못 구하면 남이 어떤 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라서 헤드헌터를 잠시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실적은 하진 못했죠. 여기서도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일이 상당히 어려운데 돈을 벌라 그러면 약간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뭐 좀 뻥튀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결국은 제 자리를 찾았죠. 제가 갈 만한 데를 찾았습니다. 앙골라에 있었기 때문에 앙골라에 건설 업을 하던 회사 이름 다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회사 이름도 요새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솔 EM이라고 이것도 현재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한솔 이제 건설로 통합이 됐던가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한솔 제지로 그냥 다 흡수 합병됐습니다. 여기 가서 EPC 컴퍼니 그게 실제로 이제 해외 수주 공사 공사 업체에 입사를 하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이때가 29 정도였을 거고 이때가 35세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계약직이니까 뭐 공사가 끝날 때마다 뭐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계약직은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사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가 이제 회사가 수주를 안 하고 있으면 계약이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공백이 있다가 한솔님이 있다가 헤드헌터를 요때 했단가? 아닌데 하여튼 하고 한솔 EM이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중견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담수 프로젝트라는 게 뭐 바닷물 끓여가지고 해서 사우디에 어디에 이제 협력사 하청업체 하청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실제 대기업과 하청과의 급여 차이가 제가 그때 이제 해외 수당까지 포함해서 4,700을 받았는데 당시 저희 업체 감당하는 담당이 저랑 동갑이었고 두산애가 7,400을 받았습니다. 그 급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일 비슷한 일 하는데 에이씨 그러고 여기선 잠시 있다가 어떻게 현대엔지니어링 파견업체로 가게 됩니다. 파견업체를 가서 파견업체죠. 이게 소속은 이제 원래 있고 조그마한 데 있고 공사의 스케줄을 이제 뭐 작성하고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수식화하게 하다는 스케줄러로 현대엔지니어링 파견 보내는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급여는 많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파견 나갈 때는 이라크를 가서요. 이라크가 그 당시 파견의 계약직인데 연봉으로 실수령이 1억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막 확 뛰었죠. 이라크에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애가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랬더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너 이거 그냥 우리 회사 입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알제리를 갔는데 알제리에서는 요거보단 적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소속으로서 가니까 이제 지역마다 틀립니다. 해외 파견 지역마다. 동남아는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라크는 당시에 아무도 안 갈라 그러니까 간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는 이거보다 적은데 처우라고 그래야 될까요? 막 이런 게 막 훨씬 더 좋아지죠. 실제로 이제 명함도 현대엔지니어링 나오죠. 그러고 이제 휴가 한 번씩 들어가면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갖고 있는 콘도 같은 데도 갈 수 있죠. 할인되는 것도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다가 이제
여기서도 뭐 알제리 공사인데 수주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을 잘라내는데 계약직부터 잘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여기서 중간에 또 한 1년여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는 뭐 대리운전하고 뭐 이것저것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쩌가 갑자기 GS건설에서 여기 요전에 그러다가 한 1년여 공백을 있다가 UAE에 바라카 원전이라고 원전 저희가 짓는 거 아시잖아요. 원전 현장에 또 요거 아까 저기 얘기했던 쪼매난 하청업체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급여 받았던 게 해외 수당 포함해서 한 6천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1억 2억 받다가 이렇게 1억 넘게 받다가 요거 받으니까 생활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돌아오죠. 6개월 있다가 왔나? 하여튼 뭐 그 당시는 6개월에 한 번 휴가였을 거니까 6개월 어떻게 채우고 왔었을 겁니다. 왔다가 여기에 이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UAE GS건설에서 이제 뭐 다졌던 공장을 걔네들 UAE 바보 같은 애들이 다 폭발시키고 터뜨려 먹어가지고 재건하는 공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계약직인데 여기랑 비교하면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얘기했던 이제 처우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때까지 하던 다른 수주 공사와 틀리게 하는 대로 돈을 받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보험이니까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사에서 돈을 받아서 재건하는 거라서 이때는 돈 한정 없이 그냥 시간만 맞추면 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해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했어야 되니까 생각한 것보다 계약이 빨리 끝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UAE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바로 옆에 현장을 수주를 해가지고 거기로 입사를 해서 다시 또 UAE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다시 가니까 다 좋죠. 이거랑 처우가 거의 같으니까. 근데 계약직이라서 급여 상승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여기서는 한소리엠에서 과장까지 했는데 이후로는 계속 거의 대리급 처우를 받습니다. 그 대리급 처우를 해주니까 회사에서도 대리급 업무를 수행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대리급 업무 수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뭐 다 알고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받는 만큼 받는 거에보다 노력을 덜 한다거나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대충 노는 것 같은데 아웃풋은 쭉쭉 나오니까 이 새끼 하는 태도는 보면 잘라야 되는데 아웃풋은 내니까 자르지 못하는 뭐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뭐 그래서 이제 UAE의 삼성 엔지니어링은 무난히 수행을 하고 뭐 다시 이후 추가 수주가 없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를 갑니다. 멕시코 게스트라 이거 한글로 쓰죠. 멕시코 갔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상황이 좀 틀려지죠. 이때는 제가 알던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UAE 있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 한번 크게 맞았었고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니까 발주처에서 뭐 돈도 이제 조금 더 타내기도 할 수 있었고요. 멕시코는 이제 빡빡해졌습니다. 돈도 뭐 그렇게 진짜 계약 예산 내에서 했었어야 되고 인원도 많이 줄여서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죠. 그러다가 해봐야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뭐 어느 정도 뭐 될 때쯤 돼서 이제 제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했던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가죠. 미국을 또 중소다 이거 진짜 이제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에 갑니다. 이거 시작은 대기업, 중소기업 이거 대기업 왜 가야 되나로 시작하는데 제 얘기만 쭉 해버렸네요. 하여튼 이제 저렇게 와서 여기서는 얼마 안 있죠. 2달도 안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버려 가지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건 책으로 왜 대기업 가야 된다. 왜 책으로 이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20분인데. 그러면 또 이 방법이 있죠. 이건 제가 어떤 이제 직장 경험이 있나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진짜 해외 대기업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카톡이 갑자기 울리니까 얘기를 까먹었잖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카톡이 오니까 말을 까먹었습니다. 이게 제 채널의 나름의 매력입니다. 그럼에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에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어이구 이렇게 하고 해야죠.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뿅.